안녕하세요. MIJ 미디어스쿨 김현기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카메라의 앵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샷의 사이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샷의 사이즈, 카메라로 찍는 샷, 한 장면 한 장면을 샷이라고 하는데, 그 샷의 사이즈는 사실 단순하게 나누면은 한 3가지 정도밖에 없습니다. 매우 가까운 클로즈 샷, 적당히 가까운 미디엄 샷, 그리고 아주 먼 롱 샷. 이 샷들의 이름에서 느끼는 것,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이 샷이라고 하는 것은 피사체와의 거리감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뤘던 앵글이 피사체와 카메라 간의 각도를 이야기를 한다면, 샷이라는 개념은 피사체와의 거리감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3가지의 샷을 사실 정확하게 나누는 기준점은 없습니다. 어떤 것이 클로즈고 어떤 것이 미디움이고 어떤 것이 롱인지, 사실 카메라라는 것은 다양한 렌즈들을 씀으로 인해서 다양한 렌즈군들 때문에 실제 거리와는 다른 초점 거리들을 다양하게 이렇게 잡을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이 3가지의 사이즈를 좀 더 세분화해서 하는 샷의 구분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가장 얼굴을 극대화시킨 것, 빅 클로즈업 샷이라고 합니다. 혹은 익스트림 클로즈업 샷. 이 익스트림 클로즈업 샷은요, 피사체와 카메라 간의 거리를 아주 굉장히 극단적으로 접근한 근접 샷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의 눈이나 코, 입, 귀 이런 특정한 부분만을 보여줄 때 익스트림 클로즈업 샷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샷들은요, 굉장히 집중도가 매우 높습니다. 또 긴장감을 조성을 시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샷들을 오래 보고 있으면 굉장히 피곤하게 느껴집니다. 네, 요 익스트림보다 조금 덜 들어간, 덜 타이트하게 들어간 샷, 이걸 클로즈업 샷이라고 합니다. 클로즈업 샷은요,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마를 배제하고 턱까지 촬영하는 샷입니다. 보통은 드라마나 영화에 있어서 이 바스트 샷과 더불어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그런 샷입니다. 화면 내의 분위기나 인물의 표정을 아주 잘 나타내 주는 거죠. 이 클로즈업보다 조금 더 커진 샷, 그걸 바로 클로즈 샷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피사체를 조금 더 크게 촬영을 하는 거죠. 클로즈업과 바스트 샷의 중간 정도에 되는 샷입니다. 어깨선 정도부터 머리까지 얼굴 전체를 한 화면으로 이루고 있어서 화면 내의 분위기, 인물 표정을 클로즈업만큼은 아니지만 그거보다 좀 크지만 그래도 인물의 표정을 굉장히 잘 나타내 주는 거죠. 다음은 바스트 샷입니다. 바스트, 가슴이죠. 네, 인물의 가슴 부분 위를 촬영하는 샷입니다. 사실 이 바스트 샷은요,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예능, 드라마, 영화, 그리고 인터뷰, 지금 제가 찍고 있는 이것도 그렇고요. 이렇게 보통의 일반적인 인물에 주목하는 모든 곳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샷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웨이스트 샷입니다. 웨이스트, 허리죠. 인물의 허리 위로 촬영을 하는 샷인데, 이 상반신을 강조하는 샷으로서 여러 명의 대화 장면에 아주 자주 쓰이는 샷이고요. 또 인물과 함께 이 주변의 정황을 드러내는, 왜냐하면 샷의 사이즈의 크기가 이 웨이스트 정도면 옆에 공간들이 굉장히 많이 남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변의 정황들을 어느 정도 드러내 줄 수 있는 그런 샷이죠. 특히 2명을 쓴다거나 투샷, 그러니까 한 명을 원샷, 한 명을 잡을 때 원샷, 2명을 잡을 때 투샷, 3명을 잡을 때 쓰리샷 이런 표현도 쓰는데, 이렇게 투샷이나 쓰리샷은 거의 대부분 웨이스트 정도의 크기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니샷입니다. 니샷은 인물의 무릎부터 머리까지 촬영을 하는 그런 샷입니다. 이거보다 조금 더 큰 풀샷, 그거보다는 조금 더 인물에 주목을 할 수가 있겠죠. 풀샷은 이 배경을 포함한 인물 전체를 보여주는 샷입니다.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피사체에 좀 더 관심을 집중시키는 샷입니다. 인물의 동작 혹은 전체적인 움직임, 예를 들어서 뛰어가는 장면이라든지 인물이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이 풀샷들은 그런 움직임을 잘 포착할 수 있는 그런 샷입니다.
자, 사람을 이제 한 사람 크기를 넘어가서 그것보다 더 먼 거리에서 찍었다고 했을 때는 롱샷이라고 합니다. 풀샷보다는 멀고, 그렇다고 또 굉장히 먼 롱샷, 익스트림 롱샷보다는 가까운 사이즈의 샷입니다. 인물을 포함한 배경을 한꺼번에 표현을 하고요. 이 모든 상황, 전체적인 상황을 설명할 때 자주 쓰는 샷입니다. 다음은 익스트림 롱샷입니다. 익스트림 롱, 모든 샷 중에서 가장 원경이죠. 아주 멀리서 넓은 지역을 촬영하는 샷. 뭐 때로는 예를 들어서 드론으로 넓은 지역을 촬영을 해서 익스트림 롱샷이면서 하이 앵글인 경우도 있고요. 혹은 아이 레벨이지만 굉장히 먼 거리에서 찍는 경우도 있고요. 앵글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어쨌든 멀리 떨어져서 무언가를 찍을 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움직임, 예를 들어서 뭐 전투 장면을 한다거나 뭐 전체적인 움직임이나 상황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매우 아주 효과적인 샷입니다. 다음은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샷에 있어서 원샷, 투샷, 쓰리샷 이런 식으로 사람을 기준으로 그 안에 등장하는 인물을 몇 명이냐에 따라서 원샷이냐, 투샷이냐, 쓰리샷이냐 이런 것을 나누기도 합니다. 혹은 그룹샷으로 보통 표현을 하는데 여러 명, 한 4명, 5명 이상이 넘어갈 때는 보통 그룹샷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원샷, 투샷, 쓰리샷 혹은 뭐 그 이상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룹샷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또 이번에는 샷에 있어서 사이즈에 대한 개념은 아니지만 매우 중요한 샷을 가리키는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보통 OS라고 약자로 표현을 하는데 오버 더 숄더 샷입니다. 오버 더 숄더, 어깨 너머의 샷이죠. 근데 이 오버 더 숄더 샷은요, 드라마와 영화 이런 곳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샷입니다. 예전에 제가 방송국에서 일할 때 일본말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일본말로는 이 샷을 대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뭔가를 걸어서, 걸쳐서 찍을 때, 피사체를 찍을 때, 그럴 때 이 대마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나 그 정확한 용어는 사실은 오버 더 숄더 샷입니다. 꼭 숄더를 통하지 않더라도 뭔가를 걸어서 찍을 때. 이 말씀드린 모든 샷의 사이즈는요, 사실 정확하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선이 정해져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혼자 영상을 찍고 편집하는 게 아니고요, 같이 일하는 스태프들이 있다면 콘티를 짜거나 혹은 스토리보드를 만들면서 또 현장에서 촬영을 하면서 이 샷에 대한 사이즈를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대화를 해나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지식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스텝하고 카메라 감독에게 저분 바스트를 좀 하나 찍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카메라 감독들마다, 카메라맨마다 정확하게 바스트를 뭐 예를 들어서 가슴 포인트에서 뭐 목부터 5cm 뭐 이런 식으로는 아무도 자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략 바스트라고 하면은 가슴에 있는 그 BP 포인트 정도부터 살짝 위에서 얼굴에 헤드룸을 어느 정도 주는 것까지라고 이렇게 서로 어느 정도 인식을 하는 거죠. 구체적인 것들은 모니터를 보면서 하나하나 또 혹은 스토리보드를 같이 참고하면서 하나하나 사이즈를 정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바스트라고 했을 때 엉뚱하게 웨이스트나 클로즈업을 잡지 않는 것은 꼭 필요하다는 거죠. 바로 이렇기 때문에 이 사이즈에 대한 기본 개념, 샷에 대한 기본 개념은 꼭 필요한 지식입니다. 또 여기에 오늘 하나 더 추가를 할 것은요, 카메라의 움직임과 관련된 몇 가지 용어를 좀 우리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카메라에서 가장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줌입니다. 네, 줌은요, 카메라를 고정을 시키고 피사체도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줌 렌즈를 통하여서 들어가거나 줌인 하거나 혹은 줌아웃 할 때 표현을 씁니다. 이건 전동 줌, 뭐 수동 줌 상관없이 어쨌든 줌이라는 거는 렌즈가 가지고 있는 효과입니다. 그런데요, 비슷한 효과이지만 피사체는 움직이지 않고 카메라가 다가가서 움직여서 가면 이것은 달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통은 예전에는 이제 레일을 깔고 이렇게 쭉 뭐 타고 가는 조그마한 차 같은 거를 이렇게 밀고서는 레일을 깔고서 쭉 들어갈 때 달리 인, 뭐 멀어지면 달리 아웃이 되겠죠. 근데 요즘은 사실 달리를 이렇게 카메라를 뭐 레일에서 쓰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짐벌이라고 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카메라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이죠. 다음은 카메라를 옆으로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옆으로 움직이는 것, 팬이라고 합니다. 흔히 이렇게 옆으로 돌아갈 때 그 상황을 팬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또 고정된 카메라를 위아래로 움직이는 경우, 이것은 각도를 꺾는다는 의미에서 틸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최근에는요 아주 다양한 이 짐벌 기능을 가진 카메라나 장치들이 많아서 사실 스테디캠처럼 아주 거창한 장비가 아니더라도 움직이면서 흔들리지 않는 영상을 촬영하는 게 굉장히 용이하게 되었습니다. 즉 아주 다양한 샷과 다양한 앵글들을 혼합해서 이 화면의 다이내믹스, 역동성을 추구하기가 매우 쉬워진 거죠. 근데 그 용어와 그 의미를 모른다고 사실 영상 촬영에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악보를 볼 줄 몰라도 악기는 연주할 수 있듯이 말이죠. 근데 혼자서 연주할 때는 항상 괜찮습니다. 악보 모르면 어떻습니까? 노래하고 반주하는데. 그러나 누군가와 함께 연주를 해야 하는 오케스트라라면 악보를 보지 못한다면 사실 합주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커뮤니케이션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영상에 있어서도 용어는 그 의미가 혼자 작업할 때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작업할 때 꼭 필요한 지식입니다. 작업의 또 기초 수단이고요. 그러니 여러분들 영상 미디어를 공부를 하신다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이해하고 이 용어들을 외워두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질문도 좋습니다. 또 구독, 좋아요는 언제나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